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사마천의 4기 손무 오기열전에 소개되고 있는 오기장군의 일화를 살펴보면 오기장군은 평소 신분이 낮은 병사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자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행군할 때도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걸었고요. 오기장군이 병사의 등에 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주자 그 병사는 감동하여 그 다음 전투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감성적 공감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무한한 이기적인 욕구체이기도 한 사람도 감성적 공감이 이루어지면 쉽게 표현하여 감동을 받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어놓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인간은 감성적 존재다라는 인간관에 기초한 리더십입니다. 오기장군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꼭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순신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평소 진중에서 많은 시간을 부하 장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후에 전라우수사 이억기의 사저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전라우수사, 충청수사, 순천부사, 나간군수, 방답청사를 초청하여 함께 햇과일을 먹고 놀다가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이날은 명절이어서 방답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 남도만호를 불러서 술과 떡을 먹였다. 우수사와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이순신은 해상작전이나 전투가 없는 날에는 부하장수들과 바둑을 두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군관들과 편을 갈라서 활을 쏘았으며 뒷풀이로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강조되는 스킨십이나 군에서 지휘관과 부하 병사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는 집단 체육 활동이나 단체 회식 등은 감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의 일화는 이순신이 평소 어떻게 부하 장병들과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는지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밤이면 병사들을 쉬게 하고 자신은 반드시 화살을 다듬었다. 또 몸소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총탄이 좌우에 떨어져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장병들이 위험하다고 붙잡고 만류하여도 이순신은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어찌 너희들만 수고하게 하겠는가 라고 하며 계속 활을 쏘았다. 전투에서 승리하여 상품을 얻으면 곧 여러 장수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하나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장병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그래서 해전이 벌어질 때마다 부하 장병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수십 번 해전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쉬고 있는 밤에 자신은 내일의 전투를 위해 화살을 다듬는 이순신. 싸움이 벌어지면 부하 장병들과 함께 위험한 배전에서 활 휴일을 당기는 이순신. 포상이 내려오면 여러 장병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리더 이순신에게 부하 장병들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이 부하 장병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른바 동고동락형 리더십의 백미는 임진년 제2차 출동 기간 중에 있었던 사천해전에서 보입니다. 사천해전은 사천의 선창가에 함선을 메어두고 육지로 피해 올라가 진지를 구축해 놓고 조총을 쏘아대는 일본군과의 싸움이어서 아주 매우 위험한 해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천해전이 있던 날 공도 조총에 철환을 맞았는데 철환이 왼편 어깨를 뚫고 들어가 등에 박혀서 피가
발 뒤꿈치까지 흘러내렸다. 그러나 공은 그대로 활을 놓지 않고 종일 독전하다가 싸움이 끝난 뒤에 칼끝으로 살을 파헤쳐 초란을 끄집어내었는데 상처의 깊이가 두어치나 되었다. 온 군중이 그제야 알고 모두들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공은 웃고 이야기하며 퇴연하였다. 이순신은 이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순신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그때 상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해전이 벌어질 때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적의 탄환에 맞았습니다. 비록 죽을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어깨뼈가 깊이 상한 데다 또 언제나 갑옷을 입고 있는 까닭에 상한 구멍이 헐어서 진물이 늘 흐르기로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과 바닷물로 씻고 있지만 아직 쾌차하지 못하여 민망스럽습니다. 사부들과 나란히 배전에 서서 활을 쏘다가 총탄을 맞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초를 당하는 리더 이순신. 조선수군 장병들 이런 지휘관이라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동고동락과 더불어 감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이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때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무언의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솔선수범형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바로 불가사의한 승리로 알려진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 초기 여러 부하 장수들은 13척대 133척이라는 절대 열세 상황에 지레 겁을 먹고 모두 회피할 께만 내고 있었습니다. 조선수군의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전라우수사 김옥추의 배는 벌써 800m나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죠. 폐색이 짙은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서 통제사 이순신의 배가 홀로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리고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각종 총통과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었습니다. 통제사 배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일본 함선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일시에 소강 상태가 전개됩니다. 후미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부하 장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대장손을 두고 도망가려 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장서서 홀로 공격에 나선 통제사 이순신에 대한 무한한 존경,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명량해전 초기 조선의 장수들은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과 부적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부하 장병들에게 전의를 다시 북돋우고 위기를 반전시킨 배경에 바로 통제사 이순신의 선두에 선 용전분투, 이른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동고동락과 리더의 솔선수범은 구성원들의 감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오기 장군이 부하 병사의 등에 난 종기에 고름을 빨아 치유해주자 감동을 받은 그 병사는 오기 장군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감성적 공감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견고하고 강력한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구성원들로부터 감성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지, 우리 조직은 어떤 동고동락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나아가 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솔선수범을 보여주어 감동과 존경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리더십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